제가 한국 사람은 모든 교육을 갖다 철저히 받아야 된다.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무식했기 때문에 일제에 당했다. 네.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했죠. 1919년 2월, 경성에는 묘한 기류와 함께 많은 인사들이 일본의 눈을 피해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6월 25일, 모교연구원이자 민족대표인 이갑성 선생님이 나에게 첫 번째 밀명을 내렸다. 나는 곧바로 군산으로 향했고, 군산에서 영명학교 은사이신 박연세 선생님이 나를 맞아주셨다. 선생님, 경성에서 만세운동 계획이 있습니다. 군사는 선생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역시 스승님이었다. 뒷일은 스승님께 맡기고 나는 다시 경성으로 향했다. 그리고 2월 28일에 이갑성 선생님이 나를 다시 불렀다. 다시 한번 내려가 여기 있는 조선 독립 선언서를 전달해 주게나. 3월 1일, 박연세 스승님의 집에는 뜻을 함께하는 군산 영명학교 선생님들도 모여 있었다. 조선 독립선언서 100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독립선언과 함께 군산을 태극기 물결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두 번째 밀명을 완수하고 곧바로 기차에 올랐다. 경성은 만세운동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학생대표 강기덕, 김원벽을 도와 학생을 모았다. 그리고 남대문역 광장 앞에서 세브란스 의전 동무들과 같이 만세를 불렀다. 같은 날 군산 구암리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만세운동에 앞서 박연세 스승님이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군산 부민들에게 감사했고 박연세 스승님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누굴 걱정할 틈도 없었다. 나 또한 수배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고향 이리로 내려왔다. 1919년 이리는 군산과 더불어 일본의 쌀수탈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수리조합과 같은 기관이 몰려 있었고 일본인 농장이 40여 개나 있었다. 일본인의 횡포에 익산에 사는 2천여 명의 조선인의 불만은 점점 높아져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익산에서도 만세운동이 준비 중이었다. 자네 왔는가? 독립선언서는 잘 받았어. 오랜만이세요.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준비는 잘 되어 가세요? 문용기 선생님은 나에게 학생 행동대원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리고 1919년 4월 4일 저 이리읍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솜리장터 장날이었다. 남정교회를 대표로 한 익산의 교회 성도들, 도남학교를 중심으로 한 익산의 학생들, 일반 조선인까지 약 10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시작된 문용기 열사의 조선 독립선언서 낭독. 5등은 자예, 아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만세를 외치던 조선 시위대는 익산의 대표적인 착취농장인 대교농장으로 향했고 일본 헌병은 발포를 했다. 아수라장이 된 솜리장터. 하지만 문용기 열사는 그 순간에도 태극기를 들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문용기 열사에게 날아든 총칼. 문용기 열사는 그 자리서 순국했다. 이날
천여 명의 조선인이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문윤기 열사를 포함해 6분이 순국하셨다. 그리고 나 김병수의 조선 독립 열망도 더욱 깊어졌다.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1년 정도 군산 야소교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 1922년 익산의 작은 판잣집에 삼산의원을 개원했다. 내 진료 과목은 내과였고 외과를 보는 의사와 같이 일했다. 병원은 항상 환자로 가득했다. 1935년 르네상스 팔라조 양식으로 삼산의원을 신축했다. 3층짜리 건물로 1층은 입원실 10동, 2층은 진료실과 엑스레이실, 3층은 체력 단련실로 만들었다. 조선인이 병원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오직 조선인만 환자로 받았다. 가난한 조선인이 진료받으러 오면 약값을 깎아주었다. 1920년대 이리에 거주하는 일본인 의사들은 일본인이 중심이 되는 이리 의사회를 만들었다. 나는 이리 의사회에 대항하기 위해 익산 의사회를 삼산 의원에서 창립했다. 익산 의사회는 익산의 조선인 병원으로만 구성한 모임이었다. 또한 이리 용국노동조합 촉탁의사에 선정되어 조합 회원에게는 약값을 깎아주었다. 그런데 서대문 감옥에 있으면서 떠오른 질문이 있었다. 그것은 왜 조선은 해방될 수 없는가였다. 내가 내린 결론은 교육을 못 받아서이다. 그러니 일본인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였다. 그래서 삼산의원 개원과 함께 제1교회에 이리유치원을 개원했다. 그리고 1920년대 이리에 유일하게 있던 여성교육기관 광희여숙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장을 맡으며 운영비 전액을 부담했다. 1930년대에는 이리 일출소학교 후원의 회장을 맡고 1940년대에는 야학을 만들어 10대의 어린 공장 노동자들이 공부의 끈을 계속 붙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 모두 이리의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였다. 나는 조선인이 일본이 아닌 조선을 공부하길 바랬다. 교육 말고도 할 일이 많았다. 1925년 이리 기독청년회 회장 등 수많은 사회활동을 하며 일본을 능가하는 조선인, 더 잘 사는 조선인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1938년에 발표된 국가총동원법.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일본은 광기에 휩싸이고 조선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일본의 전쟁에 동원되었다. 10살인 장남 신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앞에서 황국 신민서사를 했다가 혼쭐이 났다. 이리 고아원이 경영난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집 팔남매는 아버지라도 있지. 이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지켜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리 고아원 원장이 되었다. 1940년대 많은 이리의 조선인들이 삼산병원을 찾았다. 징용을 면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소견서로 그들을 돕고자 했다. 삼산의원은 1922년 개원을 했을 때도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도 항상 조선인만 있었다. 그리고 내 형무소 복역 기록과 조선인이 모이는 장소여서인지 일본 헌병대가 자주 삼산의원을 훑어보곤 했다. 해방 후에도 교육 사업은 계속했다. 가정여학교는 중고등부 수준의 교육으로 졸업하면 유치원 교사 자격이 주어졌다. 사회활동도 지속했는데 주변의 권유로 제1대 이리 부윤으로 활동했다. 누군가 물었다. 수많은 활동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나는 답했다.
장남 신기가 한글로 편지를 보냈을 때라고. 일본말로 편지를 일본말로 학교 보내라고 썼다가 해방되고 나서 바로 한국 편지를 한국을 썼더니 그 편지를 안 잊어버리고 안 버리지 않고 그렇게 가지고 있어 자랑을 했었어. 아, 신기가 이렇게 한국을 안 잊어버리고 잘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 생각나.